안녕하십니까. 유니비클래스 유민입니다. 엊그제죠? 바로 3월 모의고사를 치르셨는데요. 고1 여러분 첫 시험이 좀 어떠셨을까요? 상당히 떨리고 낯설게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험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뭐죠? 중간고사입니다. 실제로 생기부의 점수가 특히 고1 분들께서는 처음으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실제 반영되고 입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훨씬 중요하죠. 따라서 오늘은 고1 첫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메가스터디의 장미리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전문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미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메가스터디에서 가장 핫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폭발이라는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요. 인기 대폭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부모님들도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세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의 궁금증도 우리 장민희 선생님을 통해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 일단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비하려면 학교마다 대비하는 전략이 좀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내신 출제 스타일이 학교마다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신에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 프린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기존 기출 문제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한테 무조건 시험 보기 전에 전년도 혹은 또 그 전년도 기출 문제를 이렇게 펴놓고 부교재, 교과서 같이 펴놓고 또 모의고사 기출까지 펴놓고 이 문제는 어떤 스타일하고 가장 비슷한지 본인 출제 범위에 이 매칭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좀 매칭을 하다 보면 우리 학교 스타일은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혹은 부교재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아웃라인은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죠. 전략적으로. 일단은 그러면 자료를 구하는 게 좀 그쵸. 관건이겠네요. 그 그렇죠. 자료들을 뭐 족보닷컴이나 네. 아니면 학교 사이트 또는 선배들한테 네. 아니면 주변 학원에서 좀 얻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과목에서 나의 약점이 만약에 보인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본인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되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문제를 풀어가는데 뭐 그거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항상 하는 계산 실수가 있다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이 항상 패턴화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은 본인들의 실수를 패턴화하지 않아요. 본인이 시험을 봤을 때 내가 이거 실수했네? 실수해서 틀린 거야 라고 하고 굉장히 가볍게 지나가 버리고 이게 자주 하는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특히 노트 같은 데에 자주 하는 실수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들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게 항상 오답 노트는 되게 딜레마인 게요. 틀리는 문항이 너무 많은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오답 노트 만들다 네. 시간 다 가. 네, 맞아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 네, 그래서 사실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는 이 상위권 아이들 아예 오답 노트를 작성해놓고 한 문제를 뭐 며칠이고 뭐 일주일이고 고민을 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그런 학생은 이제 그럴 만한 문제를 오답 노트 작성해놓고 보는 거는 이제 추천을 하고요. 틀리는 문항이 좀 많다 하는 학생들은요. 3등급이라던가 4등급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따로 작성하기보다는 문제 위에다가 자기가 틀린 문항 같은 거를 이렇게 체크를 자기만의 기호를 만들어서 혹은 실수는 실수라는 체크를 또 따로 표기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적어놓은 다음에 책에다가 절대로 풀지 말고 여러 번 연습장에 풀어보면서 틀린 문항만 다시 한번 풀어보며 틀린 문항을 점점 소거해가지고 이제 맞추는 방식으로 문제집이나 네. 교과서에서 문제를 풀지 말고 연습장에다 풀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뭐 다양한 문제집보다는 한 문제집을 여러 번 완벽하게
소화하도록 푸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해서 N회독을 할 때 이게 풀이 과정이 있으면 사실 눈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고 이걸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가 완벽하게 이제 이해하면서 푸는 건지 아니면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건지 그걸 사실 학생들은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연습장에 완전히 백지 상태로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보고 푸는 걸로 그런 걸 좀 권장하는 편이어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절대로 책에 풀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3, 4등급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이 혹시 좀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3, 4등급 학생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특정 단원이 있다면 그 단원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도 아직은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고난도 문제만 틀리면 3, 4등급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학생들은 어떤 단원에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뭐 아이들이 유형 문제집을 풀 때는 이 문제가 무슨 유형인지 위에 써 있어요. 그쵸. 네, 요즘 그렇기 워낙 때문에. 친절해서 맞아요. 뭐 위에 빨간 줄로 다 써 있더라고요. 어느 단원에 무슨 유형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 단원의 뭐 이 소단원 내용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사실 이게 무슨 단원에 무슨 유형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근데 3, 4등급 아이들은 그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단원에 무슨 유형의 문제구나라는 게 바로 캐치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캐치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다 정복을 해보는 게 그게 이제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뭐 그러면 당연히 유형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거 그리고 거기서 틀린 문항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소거하면서 반복해서 풀다가 그게 이제 내가 이 단원의 이 유형들은 다 됐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고난도 문제를 다시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3, 4등급 아이들은 너무 고난도 문제만 맞추려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무슨 유형이다 라는 게 바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것부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선행을 잘 안 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너무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선행이 안 되어 있다면 이 학생에게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내신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어디에 강조하셔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뭐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좀 항상 이렇게 레이더를 세워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좀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시험에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낼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좀 예상하면서 공부를 해야 좀 더 전략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저 친구가 어려운 문제집 풀고 하면 나는 저거 안 풀면 뒤처질까 봐 그거 되게 많죠. 네, 굉장히 제 종반에도 조급해하고. 그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쵸. 본인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역량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거를 시험에서 그냥 200% 발현할 수 있는 거, 200%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너무 다른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자기한테 중요한 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행 공부를 선행을 안 한 학생들이라면 기본에 조금 더 충실을 하고 학교 선생님께서 뭘 낼 것 같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좀 적은 시간 안에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얘기가 진짜 와닿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학교 수업을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배우니까 딴짓하거나 맞아요. 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출제자 직강입니다. 내신은 제발 그걸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1이라면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고2 올라가기 전까지 이제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네. 수원, 수투까지 넘어가니까 그러면 고1 끝날 때쯤이면 선행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은 어디까지는 하고 가야 될까요? 그 학교마다 내신 출제되는 그 과목이 조금씩 교과 편성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저는 1년치는 안 되더라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
따라서 그래도 1학기 거는 무조건 겨울방학이라고 한다면 겨울방학 동안 최소 2회독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수로그하고 삼각함수까지?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까지 욕심을 내면 수요일까지? 네. 또 여기는 2회독은 하고 하자? 그렇다면 좀 내용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도 그러면 어느 정도 수학은 선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너무 당연해요. 당연해요. 네. 왜냐하면 특히 2학기가 어떤 학교는 뭐 체육대회 껴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축제라던가. 일단 추석은 무조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석이라는 기간을 전후로 보통 학교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게 뭔가 긴 연휴가 있으면요. 학생들이 좀 마음이 뜨고 어수선해져요. 그래서 학습에 집중하는 알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중간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도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는 더더욱 좀 2학기 거를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정말 선행도 잘 안 되고 지금 올라가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최대한 몇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에 뭐 아니면 매일매일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3시간 동안 내가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정말 타이트하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3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문제가 노베 학생 기준 뭐 40문제였다, 뭐 50문제였다 라고 한다면 항상 그렇게 타이트하게 3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속 풀어지면요. 아이들이 꼭 시험장 가서 시간이 모자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풀 수 시간 있었는데 모자른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타이트하게 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들이고 이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에 맞게 꼭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최선을 보시는 게 다해서 3시간 동안 풀어봐. 맞아요. 네.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시간과 문제 수가 나온다. 네. 마지막으로 저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지금 수능이 바뀌잖아요. 수학 자체도 미적분이 빠지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학생들이 뭐 수능파, 내신파 많이 나뉘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진짜 완벽하게 정시파여서 내신 버렸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이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대학교에 무슨 과를 진로를 정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된다면 저는 대입에서는 사실 점점 내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적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좀 출제가 되는지 물론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로 좀 난이도를 내시겠다라는 게 눈치가 좀 아마 학교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미적이 수능에는 없어. 맞아요. 내신에만 내야 돼. 그러면 어느 난이도로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학교 수업이나 혹은 학교의 어떤 정보들의 레이더를 좀 세워놓고 학교 맞아요. 수업에 최선을 다하자. 네. 일단은 아직 안 가봤지만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대비를 하는 게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제 수학의 확실한 믿음 장미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혹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게 그래도 첫 스텝부터 잘 차근차근 밟고 가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과목이거든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좀 돌아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다 보면 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수학이 재밌다라는 거를 굉장히 느낄 거라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그 매력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